뭐야, 트럭이 왜 지붕에 올라가 있어? 공간 이동 같은 거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좌표 잘못 찍은 거야? 뿅! 이렇게 된 건가? 아, 급발진을 하셨대? 음주운전? 야씨, 그럼 그렇지. 페달 블랙박스 찍힌 거 있으면 내가 실수했어도 한 분당 100만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급발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어서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급발진 주장하는 사고 저희가 참 많이도 다뤘죠. 급발진인지 아닌지 잘 알아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무려 20건 넘게 다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가 막 급발진 걱정으로 막 난리였습니다. 말만 하면 댓글이 그냥 다 급발진으로 도배가 됐어요. 무슨 차만 올리면 급발진 문제인 차를 왜 삽니까? 이 차는 급발진이 좀 적은가요? 이 차는 급발진이 적어서 좋습니다.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언론에서는 오늘도 또 급발진이네요,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람들 분위기는 그랬어요. 야, 30년 베테랑 운전자분이 실수할 리가 있냐? 그때 당시는 당연히 자동차는 알 수 없는 결함으로 툭 하면 급발진하는 거고, 저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불쌍하신 저 어르신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동차 회사가 잘못한 거지? 라고 말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돈 먹은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거는 사실 페달 오인 사고입니다. 요거를 내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는 왜 피해를 입은 피해자 편에 서야지 왜 자동차 회사 편에 서느냐?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던 거죠. 아시다시피 유튜버라는 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줄타기 같은 거 하는 거야. 까딱 잘못하면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크는 겁니다. 구독자님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야 저희가 발전하는 거고, 저희를 미워하시면 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사실 그때 이 영상을 올릴 때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만날 때마다 중립적인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요걸 물어봤는데, 요거 보도가 잘못됐고 요거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요렇게 생각은 하는데, 요분들 하시는 얘기가 야, 그냥 내보내지 마라. 굳이 남들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굳이 욕을 사서 먹으려고 하냐, 요러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만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게 급발진이라는 뉴스가 계속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급발진에 대해서 민감하게 더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페달 오인을 했을 때 급발진이구나 라면서 깜짝 놀라서 페달을 더 밟아요. 가속 페달 더 열심히 밟고 더 심하게 사고 내고.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급발진 사고가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 보도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수십 건, 수백 건이야. 우리 직원 한 명도 급발진 주장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 하나 욕먹더라도 할 건 해야지 하고서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제 악플이 미친듯이 쏟아졌어요. 야, 김한용, 너는 결함투성, 화재, 급발진, 줄줄이 생기는 X같은 차, 땡땡차 옹호하는 짓거리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지. 심지어는 김한용과 그 가족들이 급발진으로 사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저희 아이들 욕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잖아. 마음이 좀 아픈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좀 미치거나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데 저거에 내가 상처받는다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거나 그러는 건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럼 되지 뭐. 그러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못 만들었다, 더 자세히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더 자세한 영상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더 올렸습니다. 악플 올라오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했어요. 영상 만드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행히도 정말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저희 급발진 시리즈들 보면 EDR을 어떻게 믿냐, EDR 믿는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EDR 가져다가 EDR은 뭔지 요거 뜯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EDR이 차 중앙에 있다, 요거는 깨질 수도 없고 이건 고장 날 수도 없고, 그리고 데이터가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지 잘못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게다가 이 EDR은 에어백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 회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서킷에서 가속 페달에다 이렇게 포대 놓고서 급발진 상황을 연출해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어떤 경우든 브레이크가 이긴다 보여드리고, 브레이크를 뜯어서도 보여드렸죠. 이거는 기계장치야. 이거는 아무리 전자장비가 미쳐도 이 브레이크는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계니까. 이건 그냥 동작합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기도 하고, 브레이크 램프는 스위치입니다. 요 단순한 스위치라서 ECU니 뭐니 이런 거 거치지도 않고 그냥 여기 스위치가 딱 있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에 작동되는 그냥 스위치예요. 게다가 브레이크가 딱딱해져도 요거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등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요런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에 있었던 급발진 사례 총정리도 하고, 15년 전에 이건 급발진입니다 뭐 이런 거 주장하셨던 그 교수님, 명장님들, 그분들이 지금도 급발진 주장하시는 그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수가 주장하는 급발진 요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올릴 때마다 진짜 욕 많이 먹었지. 진짜 욕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가 계속 올릴 때마다
욕이 조금씩 줄어들었어. 그래서 서서히 분위기가 전환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이런 영상을 올려주셔서 속이 너무 시원하다, 이런 분들이 점차 늘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배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청역에서 사고 났을 때 유튜브 댓글에선 적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댓글들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야, 브레이크 램프 봐라, 브레이크 램프 안 켜졌잖아, 벽에 부딪힐 때 반짝 켜지잖아, 그게 페달을 안 밟은 거고,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관성에 의해서 페달이 움직이면서 불이 깜빡거린 거야,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너무 다행이다.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건 아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고는 너무 안타깝고 이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사람들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또 급발진 사고가 다시 연달아서 이어나오기 때문이죠. 엊그제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10일 부산 해운대에서 70대가 몰던 벤츠 E클래스가 인도 위로 돌진해서 길을 가던 행인 2명을 숨지게 하고 1톤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고 가게로 돌진해서야 멈춰섰다고 합니다.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죠.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본인은 이걸 급발진이라고 믿었으니까 끝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거겠죠. 11일에는 아이오닉 5 택시를 몰던 70대 택시 운전사가 신호대기 중에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차량 2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고 나서 교차로를 가로질러서 계속 가속합니다. 300m가량을 주행하고 나서 인도 위로 올라가요. 그러더니 도로 진입하려던 차 한 대를 들이받고 다시 도로로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차 한 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는 총 9대의 차량을 추돌했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였습니다. 이 70대 택시 운전자 당연히 급발진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페달을 꾹 밟은 거고, 그러니까 수백 미터까지 차를 9대나 들이받는 내내 가속 페달을 계속 밟게 된 거죠. 그게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착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급발진이라는 게 있다, 급발진이라는 게 나한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도 하는 거죠. 애초에 급발진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면 그런 착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페달을 잘못 밟았구나, 다시 제대로 밟아야 되겠네 라면서 페달을 옮겨 밟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급발진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나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내가 밟은 건 브레이크인데 차가 튀어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고 차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외에도 뭐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충남 서산에서 급발진 주장했다고 하고요. BMW인데요, 한 의원으로 차를 돌진시켰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수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노인 운전자 상당수가 페달을 오인해서 가게로 뚫고 들어가는 거, 요거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고, 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을 넣어서 앞으로 들이받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많고 지금 가까운 일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성동구 송정동에서 벤츠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버스도 있었습니다. 차고지 담벼락으로 돌진한 버스, 50대 운전자였는데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하고요. 양산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50대 운전자인데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하네요. 바닷가에서 차량이 돌진해서 2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운전자는 또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야영객이 2명이 다쳤다고 해요. 수원에서 역주행을 하기도 했고 부산에서 놀이터 돌진을 하기도 했는데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50대, 60대, 뭐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급발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차에 급발진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급발진 사고가 일어납니다. 급발진 주장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급기야 카마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는 교수님들을 모시고서 급발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제목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설명회였습니다. 언론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이 설명회는 원주 한라대학교 최영석 교수가 사고 기록장치 EDR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께서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해요. 대전보건대학교 박성지 교수께서는 급발진 의심사고 분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조민재 연구원께서는 경찰청의 공학적 교통사고 조사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인 게 지금부터 딱 10년 전 KBS의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급발진은 있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그램 제목부터가 약간 도발적이죠. 그때 당시 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냐면 그 직전에 급발진이 완전히 이렇게 사회적인 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나 만나면 급발진 얘기밖에 안 해. 얼마 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죠. 98년, 2000년 요 정도에도 급발진이 한번 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앉고 또 있다가 급발진 또 붐이 났고 그게 또 가라앉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급발진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급발진을 자기가 재현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급발진을 재현하고 급발진에 대해서 입증하고 그리고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오죽하면 국토부가 한 대 모아놓고 자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급발진 한번 재현해봐. 그리고 그거 한번 방지해봐. 이런 것들을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급발진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재현을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패했어. 그러면서 급발진을 재현할 방법도 없고 급발진이 뭐다라는 주장 자체도 명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급발진은 요즘 말하는 급발진하고 또 달랐어. 그때 당시 급발진은 자동차가 원래 낼 수 있는 출력이 100마력이면 한 500마력으로 차가 뿅 하고 튀어나가서 하늘을 날 정도로 차가 튀어나간다. 이 정도 거리에서 절대 낼 수 없는 출력이 미스터리한 이유로 빡 하고 나와서 엄청난 속도로 들이받게 된다. 그게 그때 당시의 급발진 주장이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출력이 막 어마어마한 게 나와서 현대가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현대가 세계적인 레이스에서 다 우승하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주장이 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그때 가라앉고 있던 급발진 주장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 시사기획창이었습니다. KBS 검색해보면 아직도 영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가관입니다. 논리도 하나도 안 맞고 그냥 엉망진창의 내용이에요. 뭐 납땜이 잘못돼서 급발진이 일어난대. 무슨 얘기라는 거야. 여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머릿속에 이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새겨넣은 정말 나쁜 프로그램이었다. 가장 주범까지는 아니겠지만 급발진의 공포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전에 이런 사례 있었죠. 뉴욕타임즈에서 로버트 고다드의 로켓 연구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한 적이 있었죠. 우주는 거의 진공인데 가스를 내뿜어서 로켓이 어떻게 가속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50년 후에 실제로 로켓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때 당시 50년 전에 있었던 이 보도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런 자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령 그때 당시는 그게 옳다고 믿었어도 나중에 그게 옳지 않다는 게 밝혀졌으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정하는 자세, 그런 것이 있어야 언론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빨리 KBS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우리가 잘못한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이 뭐가 잘못됐다, 이걸 한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히트를 쳤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급발진은 있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분들이 누구냐면 최영석 교수, 박성지 교수님이었습니다. 급발진은 있다라고 주장하셨던 이 세 분이 이번에는 급발진은 없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니까 한편으로 좀 웃기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절대로 손가락질할 일은 아닙니다. 원래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 따라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고 그걸 새롭게 발표하는 게 진정한 과학이죠. 그때 당시는 정말 급발진을 주장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까지도 다 최근 들어 정보를 보다 보니 이렇게 급발진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이제는 급발진이 있다고 하는 전문 유명인, 어쨌든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딱 3분 남았습니다. 3분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바꿨다.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주한라대학교 최영석 교수께서는 사고기록장치 EDR은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주요 도구로서 해외 및 국내에서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신뢰성은 수만 건 이상 사고 분석의 결과를 통해 검증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났을 때 EDR을 열어보는데 거의 확실히 맞다는 거죠. 매번 맞았는데 그 사고 한 번만 잘못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DR을 믿어라 라는 얘기죠.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께서는 자동차의 제동력은 차량 중량 및 속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더 크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는 언제나 설 수 있는 정도로 이 차가 아무리 가속해도 브레이크 밟으면 선다는 얘기죠. 그리고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기능이 있어서 제동 신호와 가속 신호를 동시에 보낼 때 제동 신호를 우선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속 페달이 어딘가 눌렸어, 매트에 깔렸어, 아니면 가속 페달이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차가 잘못된 신호를 받아서 차가 계속 자기 혼자 가속돼. 그렇더라도 브레이크에 발을 얹으면 바로 그 신호 차단하고, 네가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고 있어도 브레이크가 우선이야 라고 가속 페달을 중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조건 속도가 감소하고 정차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이죠. 대전보건대 박성지 교수께서는 예전에 국과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시사기획 창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인물이었어요. 이분이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시사기획 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급발진 의심사고 시 나타나는 흔적 및 유관검사 등의 분석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급발진 의심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했는데, 이분은 다 분석하신 분이에요. 가속 케이블이 고착되는 경우가 있었다. 옛날엔 케이블 방식이었으니까 가속 케이블을 이렇게 당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고착돼서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럼 가속으로 고정될 수 있지 않냐? 플로우 매트가 간섭된다. 가속 페달 눌릴 수 있지 않냐? 엔진 오일이 흡기로 유입된다. 그래서 엔진 오일로 인해서 계속 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급발진 의심 현상이지 급발진이 아니다. 왜냐면 제동하면 되니까. 근데 급발진 의심 현상은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은 휴먼 에러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대학 친한연구소 조민재 연구관께서는 경찰청은 2017년부터 교통사고 공학 분석이라는 업무 프로세스를 교통사고 조사 분석에 도입했다. 경찰청이 접수된 사건을 중심으로 EDR 분석과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분석과 영상 분석, 거짓말 탐지기 분석까지 해서 교통사고의 실체적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로 접수되고, 급발진 주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대형 사고가 있으면 국과수,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돼서 더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사 면밀하게 하고 있고, 요거 좀 제발 믿어주세요 라는 얘기죠. 정리해보자면 EDR은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브레이크는 기계니까 제대로 정지가 돼요. 차가 설령 오류로 가속이 될 수는 있어. 근데 가속이 됐더라도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되니까, 그러면 요 얘기를 통합해보면 급발진은 없다는 거네. 그리고 여기서 조사 결과는 믿어야 되는데, 조사 결과 지금까지 급발진이라고 주장할 만한 건 없었으니까 사실상 급발진은 없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이 나올 가능성이 0이라는 거냐, 100% 급발진 없다는 거냐 라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99.99999 이럴 수는 있어도 100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급발진의 빈도는 그럼 얼마나 된다는 거냐? 로또를 4주 연속 계속 1등을 받을 정도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조금은 있나? 아니면 정말 이분들 말씀처럼 정말로 아예 없는 건가? 근데 저희가 영상을 쭉쭉 올려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요거였던 것 같아요. 가속 페달을 연달아서 이렇게 밟으면서 사고가 나는 거. 저희가 그때 가장 먼저 이 UN에서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하고 먼저 보내드렸죠. 그런 영상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아니라는 걸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한문철TV에서 70대 운전 강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지금 운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운전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거야. 그걸 페달 블랙박스로 찍었어. 그래서 자기가 가속 페달을 밟는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요 영상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라는 장치, 요거 정말 좋은 장치네. 근데 이 페달 블랙박스라는 건 나를 위해서 장치하는 게 아니고 좀 남을 위해서 장치하는 거잖아. 내가 실수하는 걸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데 내 돈 내고서 붙인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50만원 넘거든요? 이렇게 비싼 걸. 근데 최근 페달 블랙박스를 정말 많이 장착한다고 합니다. 시청 급발진 주장 사고 이후로 판매량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UN 페달 사고 요 영상을 내보내고 나서 또 늘었다고 합니다. 뭘 한 곳에서는 작년보다 100배 이상 더 팔렸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적어도 수만 대가 팔렸다는 건데 이게 정말인가?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시 관내 14개 택시회사 155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시범 장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원해서 장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장착이 필요한 건지를 검증하고 운전자가 페달 오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걸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강제로 장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방향인 것 같아요. 보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무조건 급발진이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보고 나니까 그때야 믿게 된다는 거지.
여튼 지금 페달 블랙박스가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수만 대가 팔렸고, 그리고 여기서 155대를 또 설치를 하고, 이분들이 대부분 급발진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급발진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실제로 블랙박스를 판매하시는 판매상한테 물어봤더니 사고가 또 많이 났대요. 사고가 많이 나서 자기한테 와서 이걸 보여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고 나면 아, 내가 페달 잘못 밟은 거네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다고 해요. 그분들한테 자료를 좀 받아서 봤으면 좋겠는데 남의 데이터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보내줄 수는 없다고 하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신 분들 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100만원의 사고 위로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가속돼서 사고가 났다, 이거라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런 거는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거 너무너무 기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영상 아니더라도 내가 페달을 잘못 밟아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가 났다, 그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기 주소 나가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영상이나 내보내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장치로 이 최소한 보험이나 경찰에 사고 접수된 거, 사고로 인정된 것만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고요. 100만원이면 지금이라도 사고 낼까? 그래서 위로금 받을까? 라는 분들이 아마 없겠지. 그런 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영상 올리는 오늘 이전에 나온 사고 영상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 나온 사고 영상은 저희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0만원이면 좀 저희 같은 유튜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한데 선착순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지. 그래서 10분의 영상을 모아서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의 익명은 보장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은 전화번호만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급발진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영상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